이제 진짜 붕괴하기 직전이에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여기 일본 연구원은 지금 일본은 엄청난 위기에 놓여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일본 연구원은 무슨 일을 겪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일본 지진 화산 연구센터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타카하시 우유라고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크고 작은 지진을 겪으며 자랐고, 특히 1995년 한신 아와지 대지진과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당시 저는 아직 학생이었지만 그 재난이 남긴 참혹한 광경은 제 기억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거대한 건물들이 한순간에 붕괴되고 평범했던 거리가 순식간에 폐허로 변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도 슬퍼할 겨를조차 없이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를 그리고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러한 재난으로부터 지켜야 한다고.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반드시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자연재해 연구에 뛰어들었어요. 지진과 화산 활동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오랜 시간 연구에 몰두하며 언젠가 일본을 더 안전한 나라로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연구자로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거대한 장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제 연구 인생에서 가장 긴급하면서도 치명적인 사안을 마주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과학적 진실이 아닌 보이지 않는 정치적 압력과 사회적 반응이 저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몇 년간 저는 후지산의 지진 화산 활동을 추적하며 변화하는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왔습니다. 후지산은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분화를 겪었고 평균적으로 100년에서 300년 주기로 분화가 일어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가장 최근의 대규모 분화는 1707년 에도 시대의 호에이 대분화였으며 이후 300년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는 여전히 후지산의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어요. 처음 이상 징후를 감지한 것은 1년 전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감지된 것은 후지산 기슭을 따라 발생하는 미세 지진이었습니다. 지진계는 처음에는 흔히 있는 규모의 미세한 움직임을 포착했지만 점차 지진의 빈도가 증가했고 특정 패턴을 보이며 산의 내부에서부터 퍼져나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단순한 지각 변동이 아니라 마그마가 상승하면서 압력을 가하는 움직임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 구체적인 징후들이 나타났습니다. 후지산 중턱과 기슭에서 토양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이 감지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땅속에서 스며나오는 증기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후지산 정상 근처에서는 희미한 지열 활동이 지속적으로 관측되었으며 연구팀이 탐사 장비를 이용해 측정한 결과 특정 지역의 지표면 온도가 주변보다 유난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분명 마그마의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지표면으로부터 열이 방출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후지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보이던 해양 생태계에서도 점차 이상 징후들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제 연구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이었지만 그동안의 경험과 데이터를 통해 이 현상이 결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몇몇 어부들이 요즘 이상한 물고기들이 잡힌다며 제보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변덕스러운 조류 변화나 계절적 현상이 아니라는 것은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이 쌓이면서 명확해졌습니다. 처음으로 심해어가 연안에서 발견된 것은 몇 달 전이었습니다. 한 어부가 깊은 바다에서나 볼 수 있는 길고 은빛 비늘이 반짝이는 상갈치를 잡았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상갈치는 일본에서 용의 전령 혹은 지진의 전조라는 미신과 연결되곤 하는 물고기였어요. 이 물고기는 일반적으로 200에서 1000m의 심해에서 서식하며 해수면 가까이 올라오는 일이 거의 없는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이상한 일이 계속해서 벌어졌습니다. 상갈치뿐만 아니라 대왕오징어 같은 심해종들이 연이어 해안에서 발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왕오징어는 평소에는 심해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생물인데 이유 없이 얕은 바다로 떠밀려 나오고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남부 해안에서는 희귀한 심해상어가 죽은 채 발견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어부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물고기들이 잡히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처음에는 현지 수산연구소에서도 단순한 해류 변화 때문일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해류는 기후 변화나 엘니뇨 현상에 따라 변동성이 크며 간혹 특정 어종이 평소 서식지에서 벗어나 이동하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패턴이 명확해졌어요. 심해어들의 출현은 후지산의 지진 활동이 증가하는 시점과 묘하게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연구실에서 보다 면밀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심해어가 수면 가까이 떠오르는 이유는 주로 수압 변화, 수온 상승 또는 해저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만약 후지산 인근의 해저 지각이 변형되고 있다면 그것이 해저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저는 연구소 내 동료들과 논의를 거친 뒤 정부 기관과 언론사에 공식적으로 이 사실을 알릴 준비를 했습니다. 연구자로서 해야 할 일은 명확했습니다.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위험성을 경고하고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것. 하지만 그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한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먼저 연구소 상부에 공식적인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연구소의 고위 관계자들은 제 분석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더니 곧바로 태도를 바꿔 데이터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애매한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이후 정부 기관과 접촉했을 때의 반응은 더욱 당혹스러웠습니다. 저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연구 데이터를 설명하며 후지산이 현재 어떤 상태이며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가능성이 높은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객관적인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경고였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예상보다 훨씬 단호한 태도를 보였어요. 후지산의 활동은 현재 예의주시 중입니다. 다만 과장된 불안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과장된 불안이라는 단어를 반복하며 저의 연구 결과를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이에 반박하며 과장이 아니라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그들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듯했습니다. 과학은 중요하지만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 또한 정부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일본은 자연재해가 많은 나라이고 후지산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조성하는 것은 관광 산업과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결국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안정을 이유로 후지산 분화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 자체를 피하려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 연구자로서 처음으로 절망적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후 연구소 내부에서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함께 연구하던 몇몇 동료들은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점점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몇몇 연구원들은 제가 다가가 연구에 대해 논의하려고 하면 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일부는 정부의 공식 발표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도 연구원이지만 정부의 입장이 있잖아. 괜히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필요는 없잖아.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연구자로서 해야 할 일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분석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었는데 정작 정부의 입장에 맞춰 연구 결과를 조정해야 한다는 식의 발언이 나오는 현실이 너무나도 암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소 내부에서도 연구 데이터를 조작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일부 데이터가 삭제되거나 수정되고 있었고 화산 활동이 증가했다는 기록이 일부 문서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이에 대해 항의했지만 연구소 상부에서는 일부 데이터가 오류로 인해 조정되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후지산이 위험하지 않다는 발표를 반복하며 연구 결과를 축소하려 했고 연구소 내부에서도 점점 저를 불편해하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일부 언론사와 접촉해 연구 결과를 알리려 했지만 대다수의 언론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연구 내용을 보도하기 어렵다며 취재를 거절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정부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후지산의 위험성을 외부에 알리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우리의 연구 결과를 철저히 묻어버리려 하고 있었어요. 단순한 소극적인 대응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보를 통제하고 은폐하려는 움직임이었으며 이를 위해 연구소 내부에서까지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연구자로서 제 연구가 가진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축적한 데이터 그리고 분석한 결과는 명백히 경고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대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후지산이 분화했을 때 발생할 피해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사람들은 재난이 닥치기 직전까지도 그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연구소에서 오랫동안 일하며 다양한 재난 연구를 수행해왔고 그 과정에서 여러 국가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비교 분석한 적이 있었어요. 일본은 지진과 화산 활동이 빈번한 나라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유독 재난 정보 공개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기 전에도 일부 학자들은 해구형 대지진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려 했지만 정부와 언론은 그것을 과장된 공포라고 일축하며 대응을 미뤘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해는 현실이 되었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연구자로서 제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이 진실을 알릴 것인가였습니다. 이미 연구소 내부에서도 저를 향한 압박이 커지고 있었고 정부와 결탁한 언론들은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저는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저는 해외 연구자들과 몰래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후지산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해외의 지진 화산 연구팀과 협력하여 데이터를 공유하고 일본 내에서 발표할 수 없는 연구 결과를 국제학회를 통해 발표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연구소 내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저는 연구소 외부에서 따로 만나거나 보안성이 높은 다크웹 채널을 통해 연구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도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연구소 내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연구실에 있는 모든 전자기기를 두고 외부에서 학자들과 접촉하려 했지만 예상치 못한 방해가 잇따랐어요. 평소 자주 사용하던 전화번호가 차단되거나 이메일 계정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정지되었으며 심지어 연구소 내에서 저와 가까웠던 몇몇 연구원들은 아예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정부의 압박은 직접적으로 저를 향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국제학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로 한 날짜가 다가오자 연구소 측에서는 저에게 발표를 취소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저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연구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했지만 연구소 상층부에서는 이 연구는 정부와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더 큰 압박을 받았습니다. 연구소의 한 고위 인사가 제 연구실로 찾아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타카하시 박사, 일본에서 연구자로 살아가고 싶다면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허위 정보를 유포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습니다. 연구소 내에서 저를 보호해줄 사람은 더 이상 없었고 정부는 제가 입을 다물기만을 원하고 있었어요. 결국 연구소는 저를 공식적으로 해고했으며 연구 데이터를 압수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연구 데이터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연구소 내부에서 감시를 피하며 몰래 접촉하고 있던 정보통 중 한 사람이 저에게 뜻밖의 정보를 건넸습니다. 그는 정부 기관과도 연결된 내부 소식통을 통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겉으로는 국민들에게 일본은 안전하다며 불안감을 조성하지 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지만 정작 정부 고위 간부들의 자녀들은 조용히 일본을 떠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있는 연구소 내부에서도 일부 연구자들이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고 일본의 과학기술을 신뢰해야 한다며 괜히 과민 반응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는 정부 관계자들은 스스로 위험성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숨기면서도 자기 가족들만은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미 몇몇 고위 관료들의 자녀들은 외국으로 이주를 마친 상태였다는 점이었어요. 정보통의 말에 따르면 그들 중 일부는 미국과 유럽으로 이동했으며 어떤 이들은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아 해외 대기업과 연구소 등에 취업한 것처럼 위장해 출국한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간부는 가족을 해외로 보낸 후에도 여전히 방송에 출연해 후지산의 분화 가능성은 낮으며 일본은 완벽하게 안전하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난 후 며칠 동안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후지산이 정말로 폭발한다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국민들입니다. 지금도 정부 발표를 철석같이 믿으며 여전히 도쿄와 후지산 인근 지역에서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정부 고위층은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대비도 시키지 않은 채 자기 가족들만을 조용히 대피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일일까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오히려 자신들의 안위만 챙기며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참담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연구자로서의 사명감만이 아니라 인간적인 분노까지 느꼈어요. 일본을 사랑해서 이 길을 택했는데 정작 일본을 이끌어가야 할 사람들은 국민을 버리고 자신들만 도망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연구자로서 평생을 바쳐온 길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연재해를 연구하고 위험을 예측하여 국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왔어요. 하지만 지금 정부는 제 연구 결과를 철저히 묵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를 공포 조장자로 몰아가며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소에서 해고된 이후 저를 향한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보다 직접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을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후지산 인근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설명하려 했습니다. 직접 현장을 찾아가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야말로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몇몇 주민들이 후지산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밤마다 땅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느낌이 든다. 온천수가 평소보다 뜨거워졌다.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조차도 이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아무 이상 없다 고 발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여전히 일상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저는 절망감과 동시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분명 주민들은 이미 후지산의 변화에 대한 단서를 체감하고 있었지만 정부의 발표를 믿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부가 원하는 상황이겠지요. 국민들에게는 모두 안전하다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가족들을 해외로 대피시키는 이 기만적인 태도. 저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단 한 사람이라도 제 말을 듣고 이 심각성을 인지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라도 모아 더 큰 경고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할지, 그리고 과연 누가 제 말을 들어줄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본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계속해서 싸워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이 위험 속에서 무방비 상태로 남아있는 것을 저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사실들을 해외 언론을 포함한 외부 언론에게 알리기 시작했고, 저의 노력은 조금씩 빛을 발해 해외 언론들도 저희 이야기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실이 더욱 알려지길 원하며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심각한 문제를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연을 통해 자연재해보다 무서운 게 사람일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동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